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토목기사 필기시험 6개 과목 중에 하나인 토질 및 기초 맥잡기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맥잡기 강의는 토목기사 필기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 강의에 앞서서 토질 및 기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맥잡기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1단원부터 차근차근 관연도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와 이론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두시면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토목기사 실기 시공 파트를 공부할 때 토질공과 기초공은 여러분들이 쉽게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목기사 필기시험 6개 과목 중에 토질 및 기초를 객관식 앤드 주관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토목기사 실기시험 준비하실 때 시공 파트에서 토질공과 기초공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출제 비중이 높은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맥잡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은 토질 및 기초의 학습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토질 및 기초는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토질역학이라는 과목과 기초공학이라는 과목을 배우셨을 겁니다. 또 지금 배우고 있는 도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토목기사 1차 필기시험 6개 과목 모두 다 과목당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이 토질 및 기초는 토질역학과 기초공학이 하나의 과목으로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토질역학에 관련된 문제는 한 14~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공학에 관련된 문제는 한 20문제 중에서 4문제에서 5문제, 많게는 한 6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토질역학은 한 15문제 정도, 그리고 기초공학은 5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질 및 기초의 주 관심 대상 재료는 모래나 점토와 같은 흙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확장을 해서 우리가 터널이라든가 댐을 축조할 때 그 대상 지반이 일반 토사 지반이 아니고 암반에다가 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암석 또는 암반의 품질을 관련되는 회수율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산하는 문제들도 우리 토질 및 기초에서 아주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질 및 기초의 주 관심 대상조는 흙이고 흙의 물리적 성질과 역학적 성질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토질 및 기초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6개 과목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은 100%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빈출 문제,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에 관련된 이론과 문제를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 관련된 이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고요. 또 설명형 예제라든가 단순 암기사항 또는 용어에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식 이외에 다른 암기 사항들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과년도에 자주 출제되었던 빈출 문제에 관한 이론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과년도 문제를 풀면서 시간 타이머를 재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1분 30초 이내에 풀도록 여러분들이 과년도 문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토질 및 기초의 다음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출제 비율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출제 비율은 교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리죠. 그래서 이제 흙의 기본적 성질 및 분류, 그 다음에 흙의 투수성과 침투, 그 다음에 토립자의 접촉면을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유효응력,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전응력과 간극수압이라는 게 있어요. 포화토 집안에는 물 입자 사이로 전달되어지는 간극수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유효력이라고만 나왔지만은 흙덩어리 전체에 의한 전응력, 그리고 토립자의 접촉면을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유효력,
그리고 포화토 지반인 경우에는 물 입자 사이로 전달되어지는 간극수압 등이 요 유효력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요 흙의 투수성 단원에서 물론 수리학 1장에서도 나오겠지만 토질역학에서 이제 흙의 투수성 단원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임의의 한 지점에 유효력 구하는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관 현상에 의한 모관 상승고 내용,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향 침투, 하향 침투 또는 물이 정지되어 있는 정수압 상태, 그런 것들인데 집안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수두차에 의해서 물이 위로 솟구치는 상향 침투 수압에 의한 분사 현상, 보일링 현상,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안전율 FS, 그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 현상이나 보일링 현상이나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는 그 순간의 동수경사를 한계 동수경사라고 해서 이 한계 동수경사 계산하는 내용도 여러분들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의 압축성은 여러분들 요거는 뭐 교재에 따라서 암밀이라는 요 타이틀로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 흙의 압축성 또는 암밀에 관련돼서는 뭐 암밀도 또는 평균 암밀도, 선행 암밀 하중이라든가 암밀 소요 시간, 그리고 암밀 치마량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흙의 전단 강도,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출제 비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요 흙의 전단 강도 관련 문제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합은 옹벽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주동 토합의 합력, 물론 수동 토합도 있고 정지 토합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옹벽을 설계할 때는 토합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옹벽이 변이가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이제 주동 토합의 합력 구하는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고라든가 점착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면의 안정, 요거는 이제 사면을 비탈면 또는 번면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탈면이 임의의 파괴면을 따라서 미끄러지느냐 안 미끄러지느냐를 판단하는 안전율 FS, 그런 것들이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다짐에 관련된 요 단원에서는 어떤 다짐 특성, 그리고 다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평판지하 시험이라든가 CBR 시험, 그런 것들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장 흙의 기본적 성질과 흙의 분류에서는 뭐 상대 밀도라든가 단위 중량, 그 다음에 추가 살수량, 그 다음에 연경도, 컨시스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수, 연경 지수라든가 소성 지수라든가 그런 액성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수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에는 통일 분류법, 뭐 아시토 분류법,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의 투수성과 침투에 대해서는 달스의 법칙, V = K 곱하기 I라는 달스의 법칙에 의한 평균 침투 속도, 요거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설명형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침투 속도, 간극 사이만을 통해서 실제 물이 통과하는 실제 침투 유속과 달스의 법칙에 의한 평균 유출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뭐 수평 방향 평균 투수계수, 그 다음에 수직 방향 평균 투수계수 구하는 계산 문제, 그리고 등방 투수계수 구하는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망에 관련된 요거는 이제 2차원 투수를 그림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유선망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1장부터 뭐 8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요 단원이 토질역학에 관련된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9장 기초와 10장 연약지반 계량공법, 요 두 단원이 기초공학에 관련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초에서는 얕은 기초의 지지력 계산하는 거, 극한 지지력, 허용 지지력 계산하는 거, 그리고 깊은 기초 중에 하나인 말뚝의 극한 지지력, 허용 지지력 계산하는 거, 그리고 말뚝의 부마 찰력, 그리고 군말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한 지반을 강하게 만드는 연약지반 계량공법에는 주로 사질토 지반 계량공법,
점성토지반 계량공법 그리고 일시적 계량공법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연약지반 계량공법은 잠시 후에 이제 단원별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가 문제 한두 문제 정도를 소개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구나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샌드 드레인 공법, 페이퍼 드레인 공법 요것들은 이제 점성토지반 계량공법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토목기사 필기뿐만이 아니고 토목기사 실기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샌드 드레인 공법과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요거는 여러분들 사질토지반 계량 공법의 하나인데 관연도 예제 중에 예제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가 키워드를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요 토질 및 기초는 이 출제 비율이 이렇게 다르지만은 어느 한 단원을 소홀히 해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질 및 기초는 필기뿐만이 아니고 실기 시공 파트에서도 대단히 출제 비중이 높은 관련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 단원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요 부분은 이제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제가 상중하로 중요도를 나눠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질 및 기초는 어느 한 단원이 소홀한 단원이 소홀해서는 안 돼. 모든 단원에 거쳐서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단원과 단원의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합이 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흙의 기본적 성질, 단원은 모든 단원의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도는 제가 상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의 분류, 요거는 조금 출제 빈도가 보통 흙의 기본적 성질과 흙의 분류를 한 단어로 묶어서 표현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분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흙의 분류에는 통일분류법과 아시토분류법에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거는 중요도는 조금 낮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집안 내용력 여기에는 전응력, 유형력, 간국수합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모든 단원 그리고 실기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중요도는 상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흙의 투수성과 동해 특히 흙의 투수성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도는 상으로 제가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암밀 단원과 다짐 단원은 중요도가 중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흙의 전단 강도는 앞서 단원별 출제 비율에서는 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원이었지만은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도를 상으로 제가 분류를 했고 토합 단원은 조금 다른 단원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조금 낮아서 이제 중정도로 했지만 요거는 토목기사 실기에서도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 토합 단원은 중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사면의 안정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립사면이라든가 반무한 사면의 안전율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그 중요도는 한 중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질조사 요 10장, 11장, 12장은 이제 기초공학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 토질조사를 집안조사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뭐 보링, 사운딩 요런 토질조사에 관련된 용어 같은 거, 또 계산 문제, 면적비, AR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다른 단원에 비해서 내용이 상당히 적고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중요도는 하라고 했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공학과 연약지반 계량공법인데 요 기초공학에는 얕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 허용 지지력 그런 내용들 이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얕은 기초의 테르자기가 제하는 수정 극한 지지력 공식을 이용한 문제들이 토목기사 필기, 토질 및 기초와 실기, 시공 파트에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약지반 계량공법에서는 여기서는 샌드 드레인 공법, 페이퍼 드레인 공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물론 실기에서도 그대로
필기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이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샌드 드레인 공법, 페이퍼 드레인 공법에 관련된 계산, 공식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 필기 토질미기초 공부하실 때 정리를 해두시면 실기 시공 파트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지방 계량공법에는 사질토 지방 계량공법, 점성토 지방 계량공법, 그리고 일시적 계량공법, 그 공법에 대한 종류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과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비율, 세부 항목, 그리고 이제 단원별 중요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